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토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다이어트와 식생활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추운 겨울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꼼짝 못하고 집에 계시면서 다이어트 많이 걱정되시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든가 또 단백질 보충제라든가 또 다이어트와 식생활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다이어트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 혁신점 엠토스피닝의 심승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다이어트와 식생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제가 출산을 하고 지금 이제 한 5년째 됐거든요. 네. 근데 출산 전 몸무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에 5kg라고 지금 5kg가 딱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궁금한 게 많은데 5kg를 빼기 위해서 운동을 지금 스피닝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하는 게 살이 더 쉽게 빠지는지 아니면은 좀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게 또 살이 더 잘 빠지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지방 분해는 더 잘 되고요. 이 공복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고 일어나셨을 때 아침에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저녁에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낮 시간에 한 2시 정도, 3시 정도에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 한 7시 정도에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굳이 이것도 그냥 공복으로 보셔도 될 정도의 몸 상태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시고 한 4-5시간 이후에 운동을 하시면은 공복 상태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가 지방 분해가 더 잘 돼요. 그 공복 상태가 더 지방 분해가 네네. 잘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운동이 끝나면 이제 배가 고픈데 그때는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그냥 밥을 바로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텀을 두고 식사를 해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운동 끝나고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드셔야 되는 어느 적정량이 있는데 그 적정량을 만약에 못 채우셨다. 그리고 운동을 오해하고 좀 밤늦게 드셔야 된다고 하면은 밤늦게 드신다고 살찔까봐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 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드시는 양을 내 기초대사량보다 한 300칼로리, 400칼로리 정도를 더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 전까지 내가 이 칼로리를 오늘 하루 동안에 공급을 해줬다고 하시면은 운동 후에 안 드셔도 괜찮고요. 근데 내가 이거에 비해서 한 500칼로리 정도를 아직 다 못 먹었다 하시면은 운동 끝나고 시간이 좀 늦더라도 드시는 게 지방 감량에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그러면 칼로리를 계산한 다음에 네.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공복감이 없어도 에너지는 채워주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에너지는 필수적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요거를 내가 기초대사량보다 좀 적게 드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잠깐 살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요 현상도 무조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는 이제 지방 감량이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잘못했는데 이게 그냥 정체기가 왔구나 하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대부분 이제 너무 적게 드셨을 때 이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운동 끝나고 나서 어떤 걸 먹어주는 게 좋을까요? 저도 그 평상시에 좀 궁금하던데요. 이게 비율을 하나하나 다 맞춰 드시기는 조금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운동 끝나고 드실 때도 보통은 내가 만약에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을 드셔야 되는데 저녁 드시기 전에 운동을 했다 하면은 저녁 식사를 운동 후에 그대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 전에 내가 뭐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 이런 거 오늘 하루 종일 좀 골고루 많이 먹은 상태다. 근데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만 에너지를 더 채워줘야 되겠다 하고 좀 밤늦게 드시는 게 걱정이 되시면은 견과류 같은 거 있죠. 견과류나 이런 거 뭐 우유 같은 거 한 잔 해서 어느 정도 그 칼로리를 채워줄 수 있을 정도 양을 드시면은 밤늦게 드시면서 좀 불안감도 없어지실 거고, 그리고 얘네 그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밤늦게 드신다고 살이 막 찌고 이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셔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네. 지금 제가 그 새해고에서 의지가 굉장히 있어서 그 보조식품도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탄수화물을 그 지방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그런 간편한 그 네. 알약 같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가르시니아 뭐 이런 거를 드시는 건가요? 네. 그런 거를 네. 그 꾸준히 먹어야만 진짜 도움이 되나요? 요거를 드셔야 되는 분, 안 드셔야 되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가르시니아 같은 게 조금의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보통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질 않으시잖아요. 단백질도 드시고 섬유질, 견과류 같은 지방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가르시니아를 드시든 안 드시든,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그 드신 게 몸에 흡수가 안 되게끔 만들어준 이런 제품들을 드셔도 거의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보셔도 되세요. 이거는 이제 몸에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넘쳐났을 때. 그때 먹는 제품이군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식사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셔도 되세요. 그럼 다이어트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싶으면 그 펫다운 같은 제품도 있더라고요. 운동 전에 섭취하면 그 칼로리가 더 많이 소비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던데 그것도 먹고 하면 괜찮은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하고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도와드리고 했을 때 다이어트 제품이 큰 효과를 많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 제품이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내가 어느 특정 호르몬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그 호르몬의 그 작용을 못하는 걸로 도와줬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한다 하시면은 그냥 제대로 된 음식 관리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거의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은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4년 만에 운동을 하는 건데요. 출산하고 매일매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월수금 또는 화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운동량이 크지 않으시면 매일 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운동 강도가 너무 심해서 내가 몸에 회복이 필요하다 하면은 월수금처럼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운동 강도가 많이 심하지 않고 내가 몸으로 느끼실 수 있잖아요. 적당하게 어느 정도 피로감이 왔구나 하는 정도라면 매일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매일 하는 게요? 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그 뱃살을 빼는 그런 운동이 있을까요? 뱃살만 따로 빼는 운동은 없고요. 전신 운동을 이제 골고루 하셨을 때 같이 빠지게 되는데, 이제 복부 쪽에는 지방이 많으니까 조금 늦게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시긴 하는데, 복부도 이제 같이 빠지고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복부에 있는 지방도 다 감량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추천을 해드리면 스피닝 하시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 이거를 꼭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실 거고요. 그럼 근력 운동도 월화수목금 다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처음에는 힘드실 것 같으면 월수금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시다가 이제 내가 체력이 좋아지시면은 주 5회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홈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제가 운동을 시작하려고 이제 홈트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영상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이 진행하는 운동이냐에 따라서 같은 운동법이지만 운동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운동들이 있어서 이제
이제 막 홈트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영상들을 참고를 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고 싶어서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그 매스컴에 보면은 다양한 게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처음 보는 운동도 나올 거고. 네.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도 이런 운동이 있었나 하는 것처럼 막 새롭게 만드는 경우도 많으세요. 네. 이게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좀 현란하고 뭐 그런 운동보다는 일단은 집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내가 자세를 좀 익히기 쉬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기본적인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운동들을 먼저 운동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유산소성이 조금 가미된 운동 같은 거 그런 거를 같이 병행을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기본적인 뭐 스쿼트라든가 뭐 복근 운동 같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채널이 있으면은 그런 채널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세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 채널들이 찾다 보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상이 입지 않게, 그리고 이제 그냥 뭐 크런치라고 하면 크런치를 10번을 하세요, 20번을 하세요, 이렇게 숫자를 세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작용이 생기고 어떤 자세로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자세하게 좀 부상 없이 알려줄 수 있는 채널들, 뭐 그런 거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네. 그 동시에 하실 때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뭐 상황이 정 안 된다고 하시면 유산소 운동 이후에 근력 운동을 하셔도 괜찮긴 하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두 가지를 다 이제 같이 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뛰고 체중을 가지고 이렇게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들은 관절에 부담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이나 관절 상태를 좀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뛰는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하나의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해봤는데 네. 저한테 안 맞았던지 고관절 통증이 오더라고요. 운동 자세를 잘못 잡으실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좀 그 근육 컨디션에 비해서 관절 상태보다 좀 너무 좀 과한 운동을 갑자기 하실 경우에도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좀 안전하게 체중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점프를 뛴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실 수 있는 운동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운동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몸 건강에 훨씬 더 이로우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고관절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운동을 안 하는 게 낫나요? 고관절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그 통증이 생긴 원인을 없애주는 운동을 하셔야 되기는 한데, 그런 것도 보시면은 요즘에는 운동 채널에 보시면은 그 뭐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영상을 좀 올리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대부분 되도록이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하신데,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처방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좋은데, 요즘 코로나 같은 기간에 이제 그런데 좀 가시기 힘들면은 그런 걸 영상을 좀 찾아보시고 가벼운 운동, 너무 큰 운동 말고요, 가벼운 운동으로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운동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고관절 통증이라고 하면은 그 워낙 다양해서 고관절 통증이 어느 부위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고관절에 통증을 나타내는지는 그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테스트해 보기 전에는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고관절이 찝히는 현상인지 아니면은 뭐 둥근 쪽에서 나타나는 건지 허리 때문에 나오는 증상인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증상에 하고 따른 운동을 하셔야 된다. 돼요.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동 처방을 받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통증이 있으실 때는. 네. 전문가의 도움,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다이어트 관심이 참 많으시나요? 계속해서 764국에 6335번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앞에 분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2년 동안 2번의 출산을 하고 한 20kg가 쪘는데 지금 5kg 정도만 빠지고 15kg가 남아 있거든요. 네. 이게 몸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의지가 좀 약해지고 운동도 못 하게 되고 또 자신감도 좀 잃고 해서 약간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저는 예전부터 스피닝은 잘 못하지만 스피닝에 관심도 있고 좋아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센터 가는 건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지금 아예 운동을 못하고 있고 그냥 하루에 2끼 먹는 거 정도밖에 조절하는 게 없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집에서만 먼저 하시려면은
네. 식사 조절을 먼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칼로리를 많이 소비를 시킬 수 있으면은 식사량을 뭐 좀 조절을 덜 하더라도 그 소비되는 에너지로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잡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여건이 그렇지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루에 2끼를 드신다고 하셨는데 2끼 드실 때 보통 지금 살이 찔까봐 많이 드시지 않고 계시죠? 아무래도 네, 신경 써서 먹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좀 적은 양의 2끼를 하루에 식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살이 빠지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음식 조절만 잘 하셔도 남은 15kg를 충분히 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체크를 먼저 해보실 거는 그 체성분 측정을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 기초대사량이 현재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예전에 재신 거 말고요. 지금 이제 오늘 날짜 해서 내가 지금의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음식에 대한 칼로리 계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칼로리나 이런 게. 그래서 내가 기초대사량이 만약에 지금 1,500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내가 한 1,800칼로리 정도는 최소한으로 섭취를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보다 적게 드시고 계시다고 하면은 벌써 뭐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게 몸에서 작용을 해서 다이어트가 잘 안 되게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적게 드신다고 하면은 살이 찔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대사량이 한 300칼로리 정도로 더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한 2주 정도 드시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양을 지키시고 그리고 무조건 뭐 1,800칼로리라고 해서 저희가 뭐 초콜릿으로 1,800칼로리를 다 채워버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나눠서 이렇게 비교를 하셨을 때 탄수화물을 뭐 한 10으로 나눴을 때 뭐 4 정도 드시고 단백질 3, 지방 3, 이 정도로 처음에 시작하시면 좀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드시다가 그러면 아마 빠지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가볍게 집에서 이제 뭐 근력 운동 같은 것도 좀 병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또 멈춘다 이러면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시면은 그때 이제 드셨던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고 어떻게 더 이제 또 한번 바꾸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전에 잠깐 스피닝을 했었는데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재밌어서 좀 무리하게 탔더니 무릎이 너무 시큰거리고 아파서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갈 때 특히 막 시리고 아파서 잘 못 걷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다시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스피닝을 하려고 하는데 좀 거기 걱정이 되거든요. 그 어떤 운동이든지 자세를 잘못하실 경우에는 통증이 생겨요. 그 스피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세를 잘못 잡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릎에 되게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걷기도 잘하면 좋은데 잘못된 걸음으로 계속 걷다 보면 몸이 망가질 수 있는 것처럼 스피닝 같은 경우는 좀 더 과격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를 잘 잡고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스피닝을 다니실 때 그 자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렇게 연구가 돼 있는지 그리고 자세를 잘 잡아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한번 뭐 체험을 먼저 해보세요. 체험을 먼저 해보시고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몸에서 부담을 좀 안 느끼게 하실 수 있겠다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센터에 등록을 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화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6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추워지고 해가지고 바깥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럴수록 이제 몸이 더 움츠려들고 이제 살이 좀 조금씩 찌는 게 느껴져서 이제 1시간이라도 걸으려고 밖에 나가거든요. 좀 나가고 있는데 1시간 걷고 돌아오면은 그 손목 그 만보계로 한 5,000보에서 한 6,000보 사이가 찍히더라고요. 이게 좀 느린 걸음인 거죠? 1시간 정도 걸으셨을 때요? 네, 1시간 걸었을 때 5,500보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경보를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뛰어요. 근데 저는 뛰는 거는 사실 너무 숨차고 힘들어서 길게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걷는 것만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5,000보가 좀 적게 느껴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10,000보씩 걷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를 걸어야 조금 이렇게 하루 운동했을 때 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 유산소 운동 걷는 걸로요. 요거는 딱히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네. 내가 걷기 전에 네. 내 몸 안에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는 많이 걸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몸 안에 에너지가 없는 공복 상태로 가면은 조금만 걸어도 지방 분해를 좀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좀 몸에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운동량이 좀 많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공복에 내릴 때 걷는다고 하시면은 조금 덜 걷으시더라도 지방 분해를 조금 일찍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부담이 안 되면은 그래도 운동량을 늘리시는 거는 그냥 걷기만 하실 때는 운동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량을 늘리시는 게 좋으니까 처음부터 계속 뛰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드시면은 그냥 가벼운 조깅으로 조금 뛰기 시작하시다 보면은 평소에 안 뛰셨으면은 종아리나 종아리 앞쪽에 뭐 정근, 골근 이런 근육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걷기 시작하시다가 다시 조금 뛰다가 걷기 시작하시다가 하시면서 그 뛰는 텀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중간중간 뛰는 걸 좀 넣어보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운동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시간을 운동을 하시더라도 칼로리는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되고요.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하셔도 더 많은 칼로리 소비도 되고 체력 기르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네, 제가 기초대사량이 한 1,300 초반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운동을 진짜 안 해서 이거 한 시간 걷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을 좀 해보려고 해서 이 몇 보 정도가 이제 적합한지 사실 이거를 좀 궁금했었어요. 제가 그냥 뛰지 않고 걷는 걸로만 했을 때 더 늘려야 되는 것인가? 내가 체력적으로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천천히 걸으시면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계단이나 이런 거를 조금 걷다가 계단 오르기 같은 걸 조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걸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시간이 좀 더 되시나요? 다음 분 또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764국에 6335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간이 짧습니다. 간단히 좀 상담하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홈트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집에서 하는 거니까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운동은 내가 근육을 좀 많이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은 한 번에 몰아서 하시고요. 네. 그냥 칼로리 소모가 위주로 하시면은 중간중간에 틈날 때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한 번 할 때 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한 번 할 때 1시간 정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최소 1시간은 해야 효과가 있나요? 최소는 아니고요. 최소는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하시고 1시간이 조금 넘어가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량이 많아야 될 거고 내가 그 정도의 이제 체력이 되지 않고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조금 적게 운동을 하셔도 몸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주는데 대신 내가 체력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운동 강도라든지 아니면 운동 시간이 조금 늘어나야 되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체력은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뭐 30분에서 1시간 시작하셨다가 체력이 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늘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방송 시간상 상담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문자 상담도 많이 주셨는데 문자 상담은 한 건도 못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나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먼저 혁신점 엠투스피닝의 심승아 대품을 모시고 오늘 다이어트 상담했고요. 내일 시간에는 성진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